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3년 대비 소방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법 담당해 주시는 박준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철입니다. 오늘 뭐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는 이 설명회 시간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앞으로 내년 대비 어떻게 하면 소방관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본격적인 설명회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지난달 4월 9일에 진행되었던 22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대한 각 과목별 총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수님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기존의 기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많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법은 기존 소방행정법과는 좀 많이 다르게 이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소방행정법은 굉장히 지문도 짧고, 그러니까 거의 뭐 단어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문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소방공무원 시험도 일반 공무원 시험처럼 그렇게 판례 위주로 그리고 긴 문장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대로 작년 소방행정법처럼 나올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작년 행정법처럼 그래서 올해도 이제 소방직 행정법도 일반 행정법과 큰 차이가 없이 긴 지문과 그리고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들 시험을 잘 보셨더라고요. 다들 시험을 잘 보셔가지고 그래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뭐 긴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긴 판례가 나오더라도 다소 이제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그렇게 문제를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향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 가지고 이제 행정법을 소방행정법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법 공부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행정법 먼저 23년 어떤 시험 난이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출제 방향에 대한 예측 준철쌤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까지는 행정법, 소방행정법과 일반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이 많이 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올해는 확연하게 일반 행정법과 거의 방향성을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니까 일반 행정법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판례 문제들 그리고 조문 문제는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지문 길이도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례 문제도 나오는데 거의 그 부분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법을 아마 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행정법을 굉장히 어렵고 낯설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하게 따라오시면 지금 과목이 줄었으니까 얼마든지 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금방 눈에 익은 기출 지문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확연하게 양을 줄여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3년 대비 각 과목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습 전략과 각 교수님별 커리큘럼 얘기 한번 들어. 기본 강의만 제대로 듣고 복습을 해도 100점 맞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강의를 들었다 그래도 이게 휘발성이 되게 강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들이 처음부터 막 튀어나올 거예요. 뭐 기판력이라든가 각하라든가 뭐 기각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 않고 금방금방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복습을 하는 건데 이 복습을 하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서가 한 1000페이지 되다 보니까 이 기본서 자체를 복습하는데 많은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또 강의를 한 100페이지 되는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1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크게 기본 강의 그리고는 기출 문제 그리고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 그 정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1월 되면은 계속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와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내용을 정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안다고 착각했는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 뭐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의는 기본 강의를 제일 길고 그리고 제일 중점을 두고 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출문제 강의가 비슷한 정도 분량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뭐 낯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 법적인 그 지식들이 쌓이고 있는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초시생 학생들 그리고 재시 학생들 그래서 각 초시생 재시생에 대한 어떤 맞춤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수님이 추천하는 학습 방법이 있는지. 이 행정법 시험은 출제됐던 지문들이 그대로 나오거나 변형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지문들을 잘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처음부터 바로 문제를 접근을 해서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당연히 기본 이론을 먼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초시생분 같으시면 기본 이론 강의를 먼저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를 통해서 기본 이론에 대한 그런 확인 그리고 정리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눈에 익어요. 계속 눈에 익다 보면 이게 알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암기해서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변형할 문제들을 이제 풀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뭐 시험 대비는 뭐 거의 다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재시생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시생인데 이번에 점수가 60점대다. 그러면 초시생이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60점 된데 저는 뭐 재시인생인데 60점대다. 그럼 어차피 아직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초시생처럼 똑같이 접근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한 80점대인데 뭐 다른 과목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험을 못 치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기출 문제로 바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용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현장 강의는 제가 따로 안 하지만 온라인 강의로는 이제 그 요약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의 분량으로 요약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그게 한 기본 이론 강의의 한 뭐 절반 정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재시생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뀌는 법들이 많아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시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는 또 행정절차법도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쨌든 재시생들 분들이라 하더라도 교재 자체는 혼자 복습을 하시더라도 교재 자체는 작년책으로 보는 거는 조금 상당히 그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든 기본서든 요약서든 책은 어쨌든 좀 혼자 공부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좀 새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무난히 그 커리큘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정법 커리큘럼은 굉장히 단순하니까 그 과정들 기본 이론 문제 그 정도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네, 행정법 같은 경우에 준철 쌤 이제 오답노트 강의라든지 요약 강의 같은 게 이제 실강생들, 인강생들 전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작년에도 되었고 이번 시험 종료 이후에도 굉장히 오답노트 안에 있던 내용들로 전체 문제가 다 출제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적중률도 굉장히 좋았던 커리큘럼이라서 초시생, 재시생 뭔가 학습 방법 자체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기본 이론 이후에 어떤 이론 요약 강의 그리고 이후 문제풀이 과정까지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교재 같은 경우에도 법은 이제 개정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따로 변경되는 내용들을 다 포스트잇 적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간으로 교재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주셨고요. 행정법 양도 많고 지문도 길어서 공부하기가 부담이 된다. 효율적인 어떤 공부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하면요, 이 과목이 5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인데, 근데 이 빨리 붙는 학생들이 있어요. 빨리 붙는 학생들이 있고 굉장히 실력이 빠르게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전부 다 국어를 잘해요. 국어를. 그러니까 읽는 훈련이 영어를 잘할 것 같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빨리 붙고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경향이 일반 행정이랑 거의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지문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주 높은 정도의 그런 뭐 잃는 훈련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훈련만 처음에는 지겹더라도 우리는 사실 읽는 것보다는 보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고 그 부분들을 처음에 읽고 이해하는 거를 조금만 한두 달 정도만 적응을 하시면 그 부분은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조문이나 판례 두 개 중에 어떤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판례라는 게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를 당했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법은 어떤 판단을 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법 과목은 모든 시험에서 판례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모든 정답이 판례로만 구성된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법들도 이제 행정법이 조문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8대 2 정도, 이번에는 조문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행정법을 커리대로 쭉 따라오시면 그 중에 이제 조문을 공부를 하면서 이 조문이 법원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꼭 집어서 한다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고, 다만 그래도 문제 비중은 뭐가 높으냐 그러면 판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의 행정법과 달리 소방행정법만이 갖는 어떤 다른 점이나 특징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20년까지는 그 지문들이 조금 말장난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의제기를 하면은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문들도 있었었고요. 근데 작년부터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제 확고하게 바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행정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히 소방행정법만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미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처럼 하시되 다만 난도는 조금 낮은 정도. 그러니까 일반 행정을 시험 치기 위해서 한 100을 해야 된다면 일반 행정보다는 같은 부분으로 공부를 하되 한 80 정도를 하더라도 100점 맞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게 지금 이 소방행정법 문제의 경향입니다. 행정법 단순 암기만으로는 내용을 자꾸 까먹는데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어들이 낯선 용어들이 나와요. 낯선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용어들 그리고 판례들이라는 게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암기하려고 덤벼들면 이게 안 외워집니다. 우리가 책이 한 10페이지 정도를 외운다? 그러면 충분히 외우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외워서 외워진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판례라든가 아니면 조문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릴 때는 배경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을 많이 말씀드려서 이 사건은 이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조문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배경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해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반복입니다. 그 반복을 기본서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 또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안다고 착각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알고 있구나 안다고 착각했구나라는 걸 하시고 보시면 결국에는 시험을 보면서는 나중에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부분들은 그 자연스럽게 안 읽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면 시험을 위한 양들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오늘 23년 대비 이제 소방단계 합격 전략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또 라이브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